네, 그러면 이제 생산의 도구를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뭐 추가적인 것 요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돈과 자본 그리고 또 노동 토지와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제 데이터에 따른 국가가 바로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는 더욱더 중요해지기 마련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자본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소수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는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 파편화된 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게임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착취되고 그리고 또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민들이 1800년대 마크스가 자본주의를 저술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이터의 그런 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고르게 분배됩니다. 산업과 그리고 또 지방 정부 등의 편익으로 분배돼야 되죠. 근데 기존의 법, 예를 들어서 EU의 GDPR이라든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법을 보면은 보다 대규모의 데이터 집중 영역 두 곳에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3자. 예를 들어서 돈에 있을 때는 은행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그 자체 노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조합이라든지 데이터 신탁이라든지 데이터 조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협상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뱅크라든지 데이터 신탁 같은 기관에 의탁한다면 협상력을 갖추고 시민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 시장을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데이터 시장을 만들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AI의 진보는 지난 몇 년 동안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중앙이 아니라 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주의적인 데이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이러한 마법이라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통한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해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서비스와 그리고 또 수익을 위해서 답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진정한 전환입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호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작은 그런 그러니까 액터로 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코리아 앤서의 네트워크를
를 진행했을 때 AR만큼 동등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주요 미국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개인 정보 데이터를 거래하지 않고요. 토큰을 활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네. 이 고객은 좋다, 이 고객은 나쁘다 이런 건 알고요. 그리고 또 크레어닷컴을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개의 그런 안드로이드 폰 네, 제공을 하고 있죠. 제 폰을 이용할 때 더 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제 더 주변부에 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든 뭐든 항상 휴대폰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보다 익명화된 그런 식별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은행이라든지 데이터 신탁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보편화된 AI, 그리고 또 연방화된 또는 보편화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갖추고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돈처럼 유동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감춰야 되는 부분 또는 비밀 부분은 계속 비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거래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런 잠재력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IoT 그리고 AI,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도시 내 그리고 도시 간 거래를 하고 또한 교역을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유빈이라는 이제 경쟁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새로운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 가령 JP 모건 같은 그런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스위스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서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를 거래하는데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호주와 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보다 더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의 정보는 확실하게 보호를 하면서요. 그래서 진정한 변환과 그리고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변화 위에 또한 보다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의 더 층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시민과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보다 더 대의를 위해서 전체 사회를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결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